예, 안녕하세요. 이학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부하는 경제단체 또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원영희 회장님 또 직접 전화하셔갖고 이렇게 일정 다 잡아주시고 하신 우리 안승목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인사를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마땅히 인천 출신으로서 공항공사에 갔으면 더 전에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조촐하게 뭐 파티도 해주고 또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뭐 축하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 그 직원이 저한테 인천공항에 오느라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그 직원 생각에는 오랜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정도 준비를 해갖고 인천공항에 왔는데 우리 인천공항을 세계 1등 공항으로 만들어달라, 뭐 이런 덕담 비슷한 축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인천공항에 오기 위해서 1년 준비한 게 아니고 59년을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고 제가 주민등록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인천에서 계속 살았고 아이들도 다 인천에서 키웠고 학교 보내고 했는데, 특히나 정치 활동을 제가 사회 활동한 거는 학교 다닌 거 하고 연구원 좀 잠깐 다닌 거 외에는 정치 활동을 주로 했는데, 특히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사회에 지원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키워준 것도 정말 제가 그냥 겸손하게 또 의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가 저를 키워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인천공항도 사실은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을 비롯한 인천 지역 사회가 저는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도 자주 드리고 이런 마음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늘 간직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공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뭐 제목은 거창하게 인천공항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잡았는데, 주로 인천공항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인천의 발전 또는 인천에서의 뭐 작게는 자아실현, 기업의 비전, 또 인천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인천공항과 한번 연계지어서 모색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천공항에 여태까지 그 건설 및 확장이 되었던 과정, 그리고 인천공항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과,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천공항 항공산업의 위기와 또 변화, 그리고
인천공항의 새로운 미래 이런 순으로 잡아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그 거의 최고 수준의 공항이긴 한데 인천공항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인천공항 만들어질 때부터 특히나 개항 때부터 잘 아실 정도로 역사가 짧습니다. 90년도에 저런 바다였던 이 바다였던 것을 지금 공항으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감도는 좀 흐릿한데 그죠?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빛이. 예. 이쪽에가 제1터미널이고 가운데 탑승동이 있고 저 뒤에가 2터미널이고 지금 제가 보는 쪽에서 우측부터 해서 1, 2, 3, 4 활주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전경입니다. 단계별로 인천공항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이 4단계의 건설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냥 저 끝에 1단계 건설은 1992년부터 2001년도까지 개항 때까지의 건설 과정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2090년도에 처음 이제 인천공항을 건설하자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이제 1단계 건설이 완료가 돼서 개항을 했습니다. 그때는 활주로 1, 2활주로하고 제1터미널로 개항을 시작했고요. 이때 총 사업비가 5조 6천억이 들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천공항은 국가에서 만든 게 사실이죠. 계획하고 만든 게 사실인데 국가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간 공항입니다. 지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인천공항이 1단계 건설을 할 때에 5조 6천억 원 중에서 실제 국가 예산은 4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입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공사에 들어갔던 국가 예산이 약 2조 2,500억 원. 그다음에 2단계 건설 때에는 활주로를 하나 더 3활주로를 만들고 중간에 탑승동을 하나 만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3조 원. 이때 국가 예산은 얼마 들어갔냐면 35%가 들어갔습니다. 약 1조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건설은 2009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해서 지금이 이제 3단계가 끝난 그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연간 여객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3단계 건설 이후부터는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4단계 건설 중인데 이 4단계 건설에는 활주로 4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고 있고, 이거 만들었죠. 이제 2021년도에 이미 이제 건설이 끝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인데 2019년도에 일단 그러니까 제2터미널을 준공을 해놓고 지금 이제 2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사업비가 약 18조 원. 그 중에서 국가 예산이 약 3조 3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 이제 가덕도 공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덕도 공항은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약 한 15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맨 처음에 부산에서 한 7조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2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 그게 이제 좀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한 4배까지 28조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추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 수익을 통해서 이 부담을 공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여기처럼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천공항은 자체로 돈 벌어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지금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이미 그 몇 배의 그 배당금으로 충당 이제 이미 국가에서는 돈을 회수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공항입니다. 지금 이제 4단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4단계 공사가 다 끝나면 이 활주로는 1, 2, 3, 4 활주로 4개의 활주로가 되고 이제 그 여객 터미널도 제2 여객 터미널 확장 공사까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수용 능력으로 보면 연간 운항 수로는 약 60만 회, 여객으로는 1억 600만 명, 화물 용량으로는 630만 톤 정도 되는 그런 공항이고, 이 규모로 봤을 때에 세계 약 3위 정도, 세계 3위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갖춘 공항이 됩니다. 여기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184km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화물 집어넣으면 그게 안에서 막 돌아가면서 자기 위치 찾아갖고 항공기에 탑승을 하잖아요. 그 길이가 인천공항이 그렇게 좁은데 현재로 140km입니다. 예, 거미줄처럼 막 돼 있어갖고 그런데 이제 2단계 확장 공사, 그러니까 4단계 확장 공사가 딱 끝나고 이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그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길이가 184km가 된다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거는 국회에 있을 때 뭐 건성으로 좀 봤었고, 이번에 가서 이제 속속들이 좀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참 대단합니다. 인천공항 분들이 대단합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기계는 다 국산이 아닙니다. 아주 주요한 부품들이 독일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독일보다 수화물의 오도 착률이나 처리는 훨씬 더 우리가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항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탑입니다. 여기가. 예.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면 인천공항은 취항한 항공사가 88개 항공사, 그리고 취항하는 국가가 58개국, 그리고 도시로는 189개 도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좀 빛이 약한데, 그래서 여객으로 보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여객을 이 여객이 이용하고 있고, 화물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공항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공항이고, 그 우리나라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무게로 보면 0.2%를 인천공항에서 화물 처리를 하고 있고, 수출입액으로 보면 전체 수출입액의 30%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증가한 거고요. 앞으로 제 예상으로는 우리 또 이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보면
곧 한 50% 정도 우리나라 수출입액의 약 50% 정도를 인천공항에서 화물 처리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 10년에서 뭐 길게 봐도 20년 내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공항은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잘 돼 있는 공항. 그래서 공항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항 서비스 평가를 이 평가 제도가 이게 인천공항을 위한 평가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인천공항을 따라잡고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평가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12년 이 인천공항이 12년 연속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평가 제도가 바뀌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키냐, 그런 고객 경험 5단계 인증. 그래서 뭐 이 호텔에 등급을 나누듯이 5단계로 인증 제도가 바뀐 그런 평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가 바뀌자마자 인천공항이 세계 최초로 5단계를 획득을 했고, 올해 또 다시 2년 연속 5단계를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인천공항의 평가는 뭐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세계 공항 사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뭐 제가 뭐라고, 저를 뭐 아는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인천공항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저를 만나기를 바라고 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게 예약이 안 됐으니까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기다리다가 가는 세계 유수의 공항의 사장님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천공항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희가 잘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기업인들께서 정말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시고, 또 뭐 BTS처럼 이제 이 K-컬처, K-팝 이런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하고 전 세계 공항인들이 바라보는 인천공항의 위상하고를 보면 인천공항의 위상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 정말 인천공항은 탑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공항은 국위를 선양하는 공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인천공항에 간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채 4개월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특히나 인천 시민들이 나는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시민이야, 이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세계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항을 좀 이용하고 이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좀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 이 도시보다 인천 공항을 더 많이 알 정도고,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보다도 더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천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시민이라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이제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는 인천공항에 딱 가서 인천공항 직원 임직원들한테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서도 좀 오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분에 넘치는 그런 뭐 기대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좀 큰 일을 하겠지 하는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인데 내부에서도 그런데 저는 업무 파악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디테일하게 깊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 거는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불과 한 20여 년 동안에 세계 탑 공항으로 만든 인천공항의 인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거기에 그 관리자들은 인천공항을 바다 메꿀 때서부터 시작해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직원 쫄병이었겠지만 그때부터 해서 지금 관리자까지 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고 현재의 인천공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의 설계, 관리, 운영 이러한 노하우는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막 공부를 해갖고 그거보다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그런 대안을 내는 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누구도 그거보다 더 잘하는 대안을 내기는 쉽지 않다 할 만큼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지역사회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일, 이게 장애가 되는 일, 이것을 치우는 일, 그게 무슨 법의 그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정치권의 도움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로 인천공항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 보시면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국가 재정의 기여가 인천공항 매출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벗어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2조 8천억 원, 순이익이 8,600억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공기업이고 현재는 지금 한 100%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 기여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배당을 2019년도에 4천억을 했습니다. 4천억. 예, 정부에다 갖다 준 돈이 4천억. 그리고 세금으로 낸 게 국세를 5천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천시나 중구청에다 낸 지방세가 1,100억, 1,000억. 예.
그래서 정부에 갖다 주는 돈이 2019년도에 1조 원입니다. 한 해.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기관이 인천공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제 기여도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 54조 원 뭐인데 대한민국 총 GDP의 2.8%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 이거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영종도라고 하는 곳이 좀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섬 두 개 용유도하고 영종도 막아갖고 거기를 공항으로 만들고 주로 1,700만 평인데요. 거기를 공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과 관련된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특별히 더하긴 한데 영종 지역의 가구 수가 기존 중구 내륙하고 비교하면 가구 수의 증가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수의 증가도 한 5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공항 제가 있을 때 자랑인데 이거는 인천공항은 이런 무슨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국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금 좌측에 있는 저 그림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참전 국가의 참전 용사나 참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지켜주고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게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우를 표시할 때 보훈부 장관님하고 같이 행사를 한 그림이고요. 잼버리 우측은 이제 잼버리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잼버리 때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으셨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잼버리가 좀 파행이 빚어지고 하면서 맨 처음에 영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조기 귀국을 하겠다고 해서 이 현장을 떠났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이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세계인들한테 비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전 세계인들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마지막 보는 대한민국이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떠나기 전에 그래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희가 무슨 물병이라든지 작은 우산이라든지 이렇게 공항 방문자 이용자들한테 주는 행사 때 주는 기념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걸 다 모으고 또 제작 떠나기려면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해서 그것을 선물로 해서 나눠주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참 좋은 제안이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건 과해도 괜찮으니까 다 한번 모아보자 해갖고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한 12,000점의 선물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개씩 주기에는 조금 좀 빈약한 것 같아서 2개씩 해서 6,000점을 봉투에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갖고 소포장을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갖고 이 잼버리 대회 자체가 다 이제
이 소산을 해서 다 숙소로 그 대원들이 다 가고, 그리고 마지막 행사를 상암에서 케이팝 공연으로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팝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다시 자기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숙소로 안 가고 3,000명이 인천공항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케이팝 끝나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그런 숙소 전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몇만 명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갔다가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갖고 집에 가느니 여기에서 하루 이틀 자고 바로 그냥 저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이 각 국가별로 결정을 해갖고 이제 정부에다, 우리 정부에다, 그때는 이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좀 재활동을 잘 못하고 정부에서 막 나서서 총리실 막 이런 데에서 이 그 잼버리를 관리할 때인데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거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회의를 했어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연착해갖고 한 200~300명은 재워봤어도 3,000명을 재워본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뭐 다른 데에서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 잼버리 대원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을 온 국민이, 뭐 정부는 더 하겠지만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어디 딴 데로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숙소를 제공하는 거고 하나는 먹이는 거, 식사를 제공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숙소는 그러니까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는 이 잼버리 대원들이 다 뭐 야영을 하고 그래서 뭐 자기 모포 침낭 같은 거가 있긴 한데 바닥 매트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바닥 매트하고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장소는 저희가 체육관이 큰 게 하나 있고 또 그 공항 터미널에 빈 장소들이 있어갖고 장소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바닥 매트를 까는 게 3,000명분을 일시에 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스티로폼 얇은 걸로 쫙 깔아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철물점을 다 뒤졌습니다. 이게 12시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근데 철물점에서는 3,000명분을 낼 수 있는 철물점이 없는 거예요. 다 뒤져도. 그래갖고 저희가 화성인가에 있는 이 그 스티로폼 공장에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전량을 다 구매할 테니까 지금부터 계속 돌려달라 해서 스티로폼을 겨우 구했습니다. 그 이제 먹는 게 남았는데, 먹는 거는 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햄버거 가게, 뭐 KFC 이런 게 들어와 입점해 있어갖고 그런 데에서 협조를 구하면 될 줄 알고 저희가 이제 밀 쿠폰을 나눠줬어요. 그거 가지고 사 먹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식자재가 없는 겁니다. 식자재가. 그러니까 그날 팔 것만 준비를 하잖아요. 3,000명분의 식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 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 역할을 나눠서 수도권에 있는 이 그 햄버거 체인점에 다 연락을 해갖고 식자재를 하나로 다 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을 10시간, 12시간 만에 다 먹이고 재우는 준비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갈 때 저희가 준비했던 선물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보러 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해주니까 막 거의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갔고 그 총리님이 이제 우리 공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거기에 그 관료들 뭐 정부 관계자들이 막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잼버리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총리님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막 파행. 그래서 고마울 게 없는데
그랬다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이 진짜 좋았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공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나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제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막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 뭐 이런 것도 서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맞춤형으로 인천공항에는 이게 외국어가 굉장히 수준들이 높습니다. 영어는 뭐 거의 다 그 프리토킹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요국들 소통이 다 되는 정도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원들한테는 인도네시아 말로 다 이제 안내를 해주고 막 그래갖고 얘네들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뭐 본국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면서 우리 CEO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평상시에는 누가 능력자고 누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구분은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누가 잘 극복하느냐, 잘 극복하면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게 능력이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기에 강하구나, 그리고 뭔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잼버리에 그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껴서 한두 말씀을 더 드리면, 그때 인천공항에서도 그 이제 갑자기 막 소산하고 모이고 뭐 케이팝 공연 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차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를 차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막 부서에 배정을 해갖고 차출하는 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갖고, 우선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한번 모집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부서별로 할당을 했을 텐데,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 모집 하자마자 꽉 찼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원들한테,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그 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은 내가 낼게 뭐 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그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서 밤 12시 1시에 온 그 대원들을 그 고참 선배들 관리자들이 다 집까지 태워다 주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여기는 이 자발적인 그런 어떤 봉사 희생 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특화됐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천공항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그 인천공항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말. 저쪽에 우리 실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저쪽에다 박수를 쳐주세요. 이거 많이 지나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공항에 위기가 찾아와서 어느 정도 위기가 심각했냐면, 2019년도 대비해서 가운데 그 여객이 7천만이 다니던 공항에 여객이 300만으로 줄었습니다. 95%가 증발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화물은 이제 그대로 잘 유지가 됐었고요. 여객이 그랬고, 매출액이 뭐 이제 급감해 갖고 2조 8천억이었던 것이 5,500억으로 줄어들고,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막 5천억, 7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요인 중에서 큰 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밑에 있는데 안 나왔었는데, 저희가 임대료만, 공항 수익은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거,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사에다가는 활주로를 이용하는 그런 비용을 받고 공항 이용객들한테는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화물터미널은 또 화물터미널 업주들한테 화물 처리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공항 시설 이용과 관련된 수입이고 나머지 수입은 공항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을 지향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공항 시설 이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1인당 외국에 나가시면 인천공항에다 직접 내시는 건 아니고 항공료 티켓에 같이 부과가 되는데 1인당 17,000원밖에 안 냅니다. 인천공항에 그 시설 어마어마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쌉니다. 인천공항 공항 시설 이용료가. 그리고 활주로 이용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싼 편입니다. 이런 이유는 인천공항이 허브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싸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공항 시설 사용료까지 높으면 외국 정도의 수준이면 엄청난 이 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공항일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임대료를 감면해 준 금액만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항 이용을 안 하니까 공항 이용과 관련된 수입은 안 들어오고 또 마땅히 들어와야 될 임대료는 감면해주고 95%를 감면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재정이 많이 이렇게 악화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미국, 유럽 쪽에는 회복이 우리 인천공항보다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주는 올해, 유럽은 내년도면은 완전히 다 회복될 전망이고, 우리 인천공항은 내년 지나서 25년도 정도 되면 완전히 다 회복할 될 전망입니다. 왜 인천공항이 늦냐, 잘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아권 전체가 다 늦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천공항이 빠른 편입니다. 회복이. 아시아에는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빠르게 입출국 수속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그거로만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공항의 회복률이 약간 더디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까지 다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하면 저희도 이게 다 중국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 거에만 기댈 수가 없으니까 공항 이용객을 다각화하는 항공사하고도 협조를 하고 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하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말쯤이면 완전 정상화가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가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지금 돼서 올 8월 달에 인천공항 완전 정상화 선포식도 했습니다. 저쪽하고 인천공항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스키폴 공항하고 히드로 공항을 이제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기는 여객은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갖고 수화물을 처리를 못 해 갖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그에 비해서 인천공항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면세점서부터 식음료점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95%를 면제해 주면서 그냥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셔라. 이건
해결될 그 질병이다 이러면서 같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인천공항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인천공항은 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움직이는 공항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공항인들이라고 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회사가 한 10,000명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뭐 면세점, 은행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화물 처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약 한 8만 명이 인천공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어느 분야도 완전히 공항이 95%까지 여객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95% 셧다운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유지를 해 나가면서 아주 정상적인 활동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혼잡이 없이 지금 이제 여객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정상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이제 항공산업의 위기가 끝나가면서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그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이전하고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항공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항의 시설을 그 확충을 해갖고 용량을 키워서 손님을 땡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창의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얼 창의해 갖고 뭐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어디에는 놀거리 뭐 디즈니 매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전하고 팬데믹을 지나서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때 저와 함께 인천공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인천공항의 본연의 기능,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인천공항은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항공교통시설이잖아요. 이 본연의 기능에 일단 충실하자. 그래서 보다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비즈니스를 이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가는 그런 그 여객이나 화물 이 손님들만 가지고 인천공항이 계속 그 발전해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는 그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은 크게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항을 아주 똑똑한 공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의 운영이나 시설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스마트 공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하늘길에서도 허브와 제 외국하고의 그런 연결성을 잘 확충을 하고, 또 하늘길하고 지상교통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네트워크 접근성이 좋은 공항을 만들자는 전략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각화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지역하고 융합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천공항 출신이 가갖고 자꾸 인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인천에서야 그런 오해를 안 하겠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경제학 박사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인천공항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은 누가 뭐래도 인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데서 뭐 물건을 만들고 가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온 손님들을 어디 구경을 시켜드린다든지 할 때에 가장 시간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 예를 들자면 인천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 그 비행기를 수리하는 MRO 단지는 지방에다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천 지역사회가 한참 많이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이러면은 이게 대의 명분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지만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죠. 비행기가 있는 옆에서 비행기 수리를 해야지, 비행기는 여기 있는데 멀리 가서 수리해 갖고 다시 온다는 거는 결국은 비행장이 있는 곳에서 수리를 하는 다른 공항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항공 뭐 수리라든지 또는 뭐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역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융합입니다. 아까는 이제 지역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연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산업 융합은 인천공항하고 가장 관련성 있는 산업들, 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관광 같은 거,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MRO 단지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의 30%를 인천공항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곧 50%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화물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경량화된 화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산업을 인천공항하고 연계돼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에 현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인천공항의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 갖고 공항 설계를 하고 그 위에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인력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도 하고, 이러한 인력들을 잘 활용해 갖고 공항 발전뿐만이 아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인천공항이 물론 이제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만든다고 그러고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해 갖고 인천공항의 실력 발휘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규모가 많이 적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이 해외에서 공항 건설을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바탕공항 같은 경우에 공항 건설도 하고 있고 공항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현지 법인들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 공항을 건설하고 또 대신 운영해주고, 쿠웨이트 공항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더 하면 전 세계의 항공 발전도 이룩하기도 하고 우리의 항공 산업의 영향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새로 또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세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천공항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냐면, 이건 2030년도 이후 길게 보면 약 204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출국 절차도 지금은 뭐 가서 체크인하고 수화물 붙이고 보안 검색하고 출국 심사하고 출발하고 막 이게 좀 복잡한데 자기의 개인의 개인정보 등록을 딱 한번 해놓으면 그냥 걸어가면 입출국 수속이 다 되는 그런 공항을 만들 겁니다. 예. 지금도 스마트 패스 해갖고 안면 인식해서 출국 수속은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2025년도에 전면 도입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법무부라든지 세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 그냥 걸어가면 입출국이 다 가능한 그런 공항을 곧 이건 뭐 곧 한 2027년도 정도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2시간 수도권에서는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항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인천시하고도 다 같이 또 인천의 정치권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GTX D 노선을 인천공항에 끌어들이는 거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AM 도심항공을 이용해서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30분 내지는 2시간 내에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여객 수도 지금 이제 2019년도에 7천만, 현재는 5천만, 올해 말이면 한 5,500만, 5,400만 정도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것을 1억 한 6천만 명 정도의 공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비율이 현재는 내국인이 훨씬 더 많고 70% 가까이가 내국인이고 외국인이 30%인데 이것을 완전 뒤집어서 이제 인바운드 외국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그러니까 인천 공항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많이 오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꿔서 내외국인의 비율을 외국인이 60%, 내국인이 40% 하는 그런 공항으로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체크인도 이제 수화물도 이제는 집에서 수화물을 본인이 묵을 외국의 호텔로 직접 집에서 붙이고 그리고 이 개인은 그냥 공항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면 인식이든지 등록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공항에 그냥 걸어 나가면 그러면 모든 그런 공항의 출국 절차가 해소되는 그런 공항으로 바꿔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부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공항 자랑도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 좀 뭐랄까 언짢으실 수 있는데 이건 개인 자랑한 게 아니고요. 인천 공항 자랑을 한 거고 또 인천 공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인천 공항을 통해서 여기 계신 CEO 여러분들 또는 인천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인천 공항을 통해서 계획하고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